네, 이처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작 아직은 사퇴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현정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현장 두 분도 함께 그 영상 다시 보셨는데 뭐 콩가루, 찹쌀가루 이게 다 나왔고 김무성 대표가 결국 퇴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콩가루, 팥가루 이게 중요한 난장판이죠, 저 정도. 아니 되게 야당 같은 경우는 좀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봉숭아 학당이다, 난장판이다, 야당 법석이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만은 현재 야당도 과거 여당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아서 여당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보다 더 엄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내분이 있고 내부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좀 표현 자체는 부드럽게 격조를 갖추어서 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아까 보니까 뭐 잠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욕설까지 뭐 튀어나왔어요. 뭐 가이, 개, 뭐 땡땡까지 나오고 그 정도면 곤란한 거 아니냐. 그야말로 이런 상태에서 저는 뭐 쭉 이 사태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내가 물러나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집권당이 또 청와대와 집권당의 관계가 그야말로 난퍼선의 지경에 빠지는데 본인이 그 가운데 있는 자체만 갖고도 사실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취 표명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7월 6일 얘기 안 하죠. 친박 쪽에 7월 6일까지 뭐 거취 결정하라. 근데 본인은 아주 유구무원 뭐랄까 아예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리는 가운데 뭐 조만간 있을 메르스 추경을 비롯해서 뭐 12월까지 있게 될 그런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까지 내가 다 챙기겠다는 것을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밖에다 뭐 흘리고 있으면서 맞서는 모습이거든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여권이 이렇게 분열되면 좋아하는 쪽은 한쪽이 있긴 있습니다. 역대 정치사에 봐서 여권이 분열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정권이 잃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냉각기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 시점인데 저는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왜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몰랐던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명분과 이유를 계속 잃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원내에서 협상을 제대로 못해서 뭐 정부에 어떤 어려움을 주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상황은 지금 친박과 그 비박 간의 정치 싸움이고 막 혹시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사이에 희생양으로 또 정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뭔가 좀 냉각기를 갖고 좋게 사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도 그런 시간들을 주면서 사실 설득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 같이 저렇게 공식적 석상에서 이른바 감정을 살 수 있고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를 좋게 사퇴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저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시간도 벌면서 당 봉합을 하고 국민들에게도 볼상사나운 모습 안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챙겨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게 일종의 삑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전술과 전략이 없이 저 상황을 대응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도 도움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런 행위는.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좀 더 냉각기답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봐주는 그런 질서가 지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김태호 최고위원에게만 가해지는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 연석회의장에서도 비박 주자들이 또 세게 날선 비판들을 하고 좀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황을 좋게 해결해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냉각기답게 좀 거쳐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명분 있는 사퇴를 어렵게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서서도 보셨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압박을 못 느낀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뭐 비박계 지원이라던가 여론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한 닷새 엿새 전이죠. 6월 26일 날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 사령탑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갖다 불신임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한 5시간 가까운 의총이 있었고 그 다음날 오전에 정책위 위원 자문위원이든가요.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 나와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고 보필하지 못해서 부뒷받침이 못해 죄송합니다. 머리를 90도 숙이고 쭉 얘기하면서 저 대통령께서는 노여움 마음을 푸시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보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머리를 갖다 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3일 만에 확 바뀌었어요. 사람이 돌변했어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6월 29일 날 그날 긴급 최고위원회 열리기 직전에 20명의 재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죠. 이 연판장의 표현이 좋아요. 사실 집권당에서 160명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만 초선이 과반이 훨씬 넘고 재선이 사실은 보면 허리고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인데 그 20명이 보면은 조금 전에 한참 그만해라 얘기했던 김학용,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 비롯해서 20명 의원들 특히 보면 주로 김무성 대표랑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20명이 그야말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 보호하겠다. 요즘 젊은이들 쓰는 표현 쉴드 친다고 그러죠. 쉴드를 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천군만마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점점점 작아져가고 힘이 약해져가는 현재 권력, 대통령과 앞으로 2016년, 2017년을 바라보면서 2017년 경우에 따라서는 집권도 가능한 KY 신세력들, 김무성, 유승민 이런 세력들 간에 그러니까 현재 세력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미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로서 이렇게 보면 쉴드를 치고 있거든요. 방어막을 치고 있고 저항선을 치고 있거든요. 자, 이쯤 되면은 더 이상 유승민 원내대표도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떠한 압박도 못 느낀다. 내가 7월 6일 날 친박 쪽에서 7월 6일 날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이제 처리하고 나서 사실상 낙태 처리죠. 낙태 처리하고 나서 당시 그만두어라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나는 좀 모르겠고 나중에 메르스 추경도 보면 7월 말 8월 초까지 내가 계속 챙기겠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어떠한 압박도 못 느낀다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까 처음 모두에 나왔던 김태호 최고위원 같이 조금 내공이 좀 짧으신 최고위원이 보면 거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 뒤에 보세요. 이인재 최고라든가 서청원 최고라든가 서청원 최고 7선 아니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 많겠습니까? 절대 카메라 앞에서 안 하잖아요. 근데 김태호 최고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이겨서 그걸 튀면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이 당하고 그러면 거리를 두고 아예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유승민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유승민 대표를 원내대표를 갖다가 그야말로 물리치고 내려앉히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조금 청와대하고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런 마지막 결정적 순간까지 스스로 몰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고 정말 정치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치킨 게임이라고 하셔서 6일 전후로 해서 더 전면전이 비화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누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쪽에서 사퇴 압박을 받느냐? 받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현명하게 얘기 잘 처신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도 청와대와 본인이 대립각을 세우고 맞짱 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굴욕적이라고 하더라도 몸을 낮추는 모습은 나쁠 게 없는 것이다.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개인 정치를 위해서도 그런 점에선 현명하게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까 우리 황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의 재선위원들의 그런 서명이 있고 난 다음에 연판장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강경 모드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상황이 터지는 시점에 청와대가 뭔가 전략적 미스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메르스 전국이었고
이른바 국민적 여론, 대통령의 그런 행위 자체가 여론을 타고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직공을 날리신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박, 당내 이 질서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미 유승민 원내대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이른바 친박이 굉장히 소수화되어 있고 대통령도 그 부분을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들이 전략적으로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거냐는 이미 판단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초기 시점부터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 이게 상황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론으로 놓고 보나 세대결로 놓고 보나 본인에게는 불리할 게 없다라는 판단을 저는 아주 오래전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슬퍼렇게 대통령이 흥분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날에도 사퇴를 안 한 것이죠. 저 같으면 아마 그때 사퇴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엄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버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저는 아주 오래전에 내렸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요.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플랜 A, B 지금 쭉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어떤 사전에 전략적으로 고려된 대안을 갖고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게다가 또 당내에서는 여론이 본인에게 나쁘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 여론도 나쁘게 가고 있지 않아요. 동정론도 있고요. 여권 내에서 이 차기 대선 주사 뭐 4위에 올랐다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7월 6일이 되든 7월 20일이 되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나쁠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퇴를 안 할 거라는 식으로 저는 말씀을 그럴 하시는 것 가능성이 같은데 있다고 어떻게 보여져요.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예. 정현정 교수와 생각이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 교수님 앞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만약에 진짜 유승민 원내대표 그런저런 식으로 이번 주판을 튀겨보고 당내 세력 분포 튀겨보고 해서 버텨도 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 총재도 아닌데 나를 무슨 수로 쫓아내지? 오케이, 한번 해봐. 나 버텨볼게. 라고 나갔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계산했다면 집권당의 원내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계산했다면. 그러나 그런 계산 안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를 보아서는 절대 보면은 본인은 아니 내가 왜 물러날지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그 영민한 사람이 그 사람을 누가 깨우쳐 주겠어요. 오늘 그리고 본인은 어떤 압박감도 안 느낀다면서요. 현실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는 딱 유승민 원내대표를 갖다 그나마 약간 꼼수로서 내려앉게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총을 열어서 지금 의총에 과연 그러면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을 갖다가 물을 것이냐 그게 조항이 안 들어 있어요. 그러나 자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의 신임을 묻자라고 누가 한 20명 정도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해서 거기서 표결을 붙여서 찍어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누가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은 서청원 최고, 이정현 최고, 최고들 줄줄이 옛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하면서 홍준표 체제 그렇게 무너뜨렸잖아요. 자기, 남경필, 원희룡 셋이 쫙 내고 그다음에 황우여 원내대표 사표 쫙 내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손 들고 그냥 7개월 만에 바로 막 내리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 출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만약에 우스운꼴이 벌어지려면은 요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저런 성적으로 봐서는 최고위원들 다 그만두면요. 본인은 그럼 김무성 대표는 오늘로서 그러면 최고위원회 의결 정적수를 못 갖추었기 때문에 해산하고 조만간 긴급 전당대 열겠습니다 하면 비대위원장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유승민 원내대표. 맞아요. 당 서열 2위 그게 제가 유승민 말씀드리는 원내대표가 부분이에요. 예. 비대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유승민 원내대표 및 그 주변에 있는 이른바 초재선, 이른바 칠성운이 있어요.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차기는 차차기는 유승민으로 하는 사람들 주판을 그렇게 튕기는 모양인데 이것이 야당 같으면은 야당이라는 게 원래 권력도 없고 보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모양이다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건 대통령과 유승민이 붙어서 누가 하나 꺾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꺾이겠습니까? 2년 7개월 남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버티게 되면은 저는 대통령한테 권하고 싶어요. 차라리 탈당을 하세요. 데리고 탈당을 하세요. 그거는 과거 2003년에 하도 당시 새천년 민주당 내에서 당시 구민주계들이 하도 노무현 대통령 발목을 잡았어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 5, 60명 끌고 나와서 열린 우리당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내년에 승부를 거세요.
그리고 과거 2005년에 고이즈미가 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네. 고이즈미 총리가 자기한테 반기 들었던 그 철도법, 반기 들었던 우정법이죠. 우정법 반기 들었던 거기에 자기 자객을 보냅니다. 기억나시죠? 미녀 자객들 보내 다 낙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 그러니까 국무회의 발언 이후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론의 추이를 네. 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평들은 굳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권투로 얘기를 하면 유승민 판정승 정도의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께서 우리 황태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한번 칼을 휘둘러서 무언가 구조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문제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구조도 바꾸는 이런 식의 어떤 뒷심을 가지고 하신 거냐 아니면 정말 감정적으로 자극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냐 저는 이 후자에 가깝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박이고 뭐고 당내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의원총회 하나 못 열잖아요 원총 열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시키고 뭐 지도부 갈아치우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단이 없습니다. 친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사전에 전략적으로 고려된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게 제대로 안 풀리면 탈당할 거냐. 네. 저는 그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플랜에 근거해서 예. A, B, C, D로 움직일 경우에는 탈당도 C 안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예. 친박도 그렇고 청와대 움직임도 그렇고 실제로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사퇴 문제를 놓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예의주시할 겁니다. 특히나 여론을 많이 볼 것 예,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쪽으로 자꾸 동정 여론이 돌아가고 있다. 네. 오히려 유승민 쪽으로 정치적 블랙홀을 만들어주고 있다. 네. 자신의 정책은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된다면 청와대도 더 이상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도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 예. 7월 6일 날 어쨌든 자동 폐기가 되든 부결이 되든 국회법 개정안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온다 하면 또 또 다른 전략들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또 다른 당정 간의 물밑 접촉이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기도 어렵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청와대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셔서요. 궁금한 게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가 뭐 김무성 대표의 요청으로 연기가 됐다가 내일 열리기로 했거든요. 이 자리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나올 텐데 혹시 이병기 실장의 입을 통해서 청와대의 뜻을 좀 알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지금 상황이 당청 간에 상당한 갈등 상황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 나와서 그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 사진 다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란히 앉아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당장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나와서 그 운영위는 사실 야당도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만 그럼요. 존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당청 간의 갈등을 드러내면서 이병기 실장이 무게감 없이 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죠. 근데 야당에서는 또 가만히 있나요? 운영이 열리게 되면 내일 열리게 돼 있죠. 가만히 안 질의응답 했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집요하게 저 이병기 특히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병기, 유승민 두 사람 간의 진실공방을 통해서 하겠죠.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날 보면 이병기 실장은 전화해갖고 아유 저 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통과 안 된다니까 국회법 개정안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렇게 그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야당 의원이라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보면.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정현정 교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또 하나 더 동의하는 게 대통령께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대통령은 이미 6월 15일 보면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6월 25일 거부권 행사 열흘 동안 그야말로 혼자서 글을 쓴 거예요. 온갖 생각 다 하면서. 누구하고도 상의 안 한 흔적은 분명히. 그러니까 혼자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정현정 교수 말씀대로 보면
원래 정치라는 세력 대 세력의 충돌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변의 국무위원들 그 이전에 집권당 내부의 친박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가 쫙 얘기하면 그야말로 유승민을 포위해서 그냥 그걸 끝냈어야 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는 옛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즉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 시절에는요. 수틀리면 당 대표도 그만두면 바로 그날로 그만둡니다. 그랬죠. 원내 대표의 옛 이름인 원내 총무는요. 예. 하면 바로 그날로 그만둡니다. 그 생각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 정 교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 보면은 또 유승민 원내대표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 6월 25일 5시간에 걸친 긴급 의총에서 그날에 안건은 뭐였냐 하니까 국회법 개정안을 갖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40명의 의원들이 얘기했던 거고 그중에 한 7명이 굉장히 비토적 발언을 하는 가운데 한 3명 정도가 구체적으로 유승민을 찍어서 그만둬라 이런 얘기했던 거 나머지는 그런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 문제를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정치부 정치 칼럼 보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국회 출입한 기자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384676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화토 노름이 아닙니다. 38은 그것도 기록해 놓으세요. 지금 면밀하게 160명 새누리당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38명 정도가 일반 친박이라는 겁니다. 46 이게 비박입니다. 그다음에 76은 뭐니까 비박도 친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중간에 어정쩡한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놓고 만약에 지금 그 당시 25, 26 그 분위기만 해도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측근이야. 요즘 조금 소원해졌지만은 꿀밥 한두 대 먹고 나면 충분히 기사회생할 거야 하는 그런 느낌하고 지금 이 시점 7월 6일 이후에 친박들이 의총을 소집하세요. 깔끔하게. 자, 박근혜를 택할래? 유승민을 택할래? 택해라. 이게 1959년 마오쩌둥이 하도 보면 그 당시에 반대파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팽독회를 갖다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국방부 장관 펑더와이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게 바로 유명한 여사노회의 한 달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정면 승부를 걸면요. 제 미로 짐작컨대 아마 120대 40 네. 정도로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건 왜냐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는 현실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렇게 버티는 가운데 대통령 그날로 바로 그 네. 순간 핫바지 되고 바지저고리 됩니다. 누가 가면 어느 장관이 어느 실국장이 어느 국가기관이 대통령한테 무섭게 거 가서 명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죠.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 기존의 네. 대통령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이후에 과거 대통령들 말고요. 예. 뭐 당 총재와 그 대통령을 거의 겸임하다시피 했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의 대통령들을 보면 대체로 한 중반기 이후에 들어가면 사실 당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 문제라든지 권력 문제라든지 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게 당연해요. 그걸 우린 과거 권력이라고 하고 또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여당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 질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황태순 위원처럼 박근혜냐 유승민이냐 정말 이건 과거적 질서가 아니냐.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또 치러야 되고 미래 권력을 창출해야 되는 정당이라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지 기반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도까지 넓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정당들이 앞으로 존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과 원내대표 선택 이런 걸 해야 되는 방식으로 당내 질서를 자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가 좋으냐라고 하는 거죠. 아마 김무성 당대표도 거기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김무성 당대표는 물타기 한다. 지금 친박과 뭐 비박에서 줄타기를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게 맞는 거죠.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지 기반 자체가 그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한쪽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좌충수를 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하루빨리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네. 이 노름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당으로서 존립하기 위해서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벗어나기 전향적으로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유승민 됩니다. 대표가 그만두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일이기 없어요, 때문에 위원님. 그건 오히려 더 큰 싸움을 되고 불러일으키는 자 보세요. 거죠. 유승민 원내대표는 2007년에 박근혜 당시 대선 경선 후보의 총 책사로서 줄푸세 공약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줄푸세.
세금 당은 줄이고 미래 권력 중심으로 가도 풀고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의 세우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2015년에 와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뭐라고 저희가 얘기하냐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들이받고 있어요.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들 2012년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지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현명한 선택을 갖다가 기대해 봅니다. 네, 여당의 내용이 어떻게 또 매듭이 지어질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